저는 22살 아들이 어처구니 없게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하기 전에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일찍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보다 더 일찍 사랑에 눈을 뜨고 저를 품어주신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순탄했어요. 애들도 속안썩이고 남편도 워낙 가정적이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창시절에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아서 주위에서 저를 무척 부러워했거든요. 한 번은 동네에 같은 반 아이 엄마가 엄마들 모임에 함께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다들 애들 걱정으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들 친구들은 중2 때부터 가출을 하고 담배, 술 때문에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알아서 해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순하디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변하더군요. 안 하던 외박도 하였고 대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아들이 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얘네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도 이젠 성인이 되었고 무엇보다 요즘 아이들 연인이 되면 기쁜 사이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소리도 들어서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신경 쓰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안 하던 알바를 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큰돈을 요구하더군요. 피클은 젊은 애들이라 의심가는 일이 있었지만 아들이 먼저 얘기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 아들은 마음의 정리가 되었는지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사실은 미나가 임신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면서 제일 먼저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남편도 20살 동갑내기 나이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막상 제가 부모가 되어서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기분이 묘하더군요. 일단 일은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난 수술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와서 키우고 싶어. 엄마 아빠만 허락해 주신다면 미나랑 같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남편한테 알리기로 하고 우선 아들한테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민서가, 네가 알다시피 엄마랑 아빠도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많이 힘든 것을 수없이 겪어야 했어. 그건 각오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해.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바로 아기 아빠가 되는 거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해. 이제 가장이 되면 책임감도 남다르게 들 거고 매사에 신중해야 할 거야.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지. 일단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미나네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딸을 가진 부모는 아들 가진 부모와 다르지 않을까 싶다. 저는 아들에게 부모가 되면 정말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이 여자애를 쉽게 만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핑계를 대지도 않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더라고요. 말썽 한번 피우지 않았던 아이라 이런 대형사고가 저희한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아이가 오히려 차분하게 일처리를 하는 거 보고 저는 또 한 번 제 아이한테 멋지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하루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며느리 쪽에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다행히 저희 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불러놓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아이들이 아직 능력이 없고 학생이니까 또 다른 대책이 생길 때까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기로 하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아직 애기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예전에 저를 보는 것만 같아서 보듬어 주었어요. 예전 저의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저도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서 분가를 시킬 생각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여자라고는 저밖에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며느리가 생각보다 활발하고 성격이 좋고 애교까지 있어서 그런지 왠지 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를 엄마처럼 잘 따르고 저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길래 저는 정말 저희 애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아껴줬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너무나 일찍 생겨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아들 흉에 저희 부부들 흉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차피 인생은 남들 말 듣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부모가 된 것을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남들 시선 같은 거 눈치 보지 말라고 했죠.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우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눈물이 그냥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임신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이 와서 흘리는 눈물인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불러오자 휴학을 잠시 하기로 하고 집에서 있었고 아들은 계획한 공부를 하기 위해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저 또한 그 나이에 임신을 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행여나 아들이 혼자 학교 다니는 것에 불안해할까봐 많은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아들의 몫까지 챙겨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며느리가 우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했죠. 저희는 며느리를 위해 남편도 그렇고 아직 어린 제 둘째 아들도 눈치껏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저도 며느리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댁 집안에는 딸이 귀한데 며느리가 딸을 낳아서 저희 시댁 쪽 고모님들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들이랑 축하회 파티까지 했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저희 며느리가 복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벅찬 기쁨은 아이의 혈액형을 듣고 모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병원은 난리가 났고 뒤늦게 온 사돈도 그 사실을 알고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지금 막 출산한 며느리 멱살을 잡았고 저도 그 순간은 배신감에 배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흥분한 아들을 진정시키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얘기하더군요. 저희 아들을 만나기 전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대학교 오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런데 그 남자애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 아들을 만나면서 그 남자랑도 만남을 지속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솔직히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보다 더 먼저 만난 그 남자한테 말을 먼저 했더니 그 남자가 부담되고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끝까지 지우지 않으니까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얼마 만나지 않은 저희 아들한테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저희 아들은 그놈과 다르게 너무나 기쁘게 임신을 받아들이면서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덥석 결혼을 결심했다네요. 며느리도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울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손녀인 줄 알았던 아기는 저희 손녀가 아니고 도망을 간 그놈 아이였던 겁니다. 저희 남편은 그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을 저보다 더 줘서 그런지 얘기를 듣고 나더니 배신감에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며느리의 머리통을 몇 대 갈겼어요. 저희 남편 정말 순한 사람인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저희 가족 다 놀랐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며느리한테 손을 대지 않더군요. 남편의 그런 행동을 보고도 사돈이라는 사람들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딸 욕을 해대면서 며느리 아버지가 저희보다 더 자기 딸을 때리고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네가 밖으로 돌 때부터 알았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양다리야. 태어난 저것은 또 무슨 죄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사정없이 딸을 때리더군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사돈한테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사돈이라고 말하기도 껄끄럽네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더 이상 며느리도 아이도 책임 같은 거 질 생각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며느리 엄마라는 사람이 아니 사돈 이랬든 저랬든 지금 며느리이고 손녀인 거 알고 살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나 싶더군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너무 착하게 말을 해서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거야? 당신 딸이 저질러 놓은 일 당신들이 처리하라는 말 못 알아들어? 두 번 다시 이딴 일로 싸울 일 없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뭐든지 다 좋은 게 좋다고 다 넘기고 감싸줬더니 이것들이 엉뚱한 생각까지 하더군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 엄마라는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내 딸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저것 때문에 고생하고 산 거 이제야 효도받으면서 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애물단지네. 이랬든 저랬든 애도 모르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것들이 가버리려고 하더군요. 아줌마, 당신이 이러니까 딸내미가 밖에서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지. 딸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부모가 감싸 안아줘야지. 못하는 짓이야? 저도 감정이 진정 안 되고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며느리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감정이 더 격해지더군요. 그 여자 한다는 말이 그래, 난 그딴 거 못하니까 당신들이 해주라고. 아직 이혼하기 전이니까 아직은 며느리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사죄는 못할 망정 뭐라고? 당신 잘 들어. 우린 더 이상 책임 없다고 말했다. 당신 딸하고 손녀는 도망간 놈 잡아서 해결 봐.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하고 저희가 먼저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라는 것들이 자기 자식을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날 친척들에게 하루빨리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워낙 남편 쪽의 가족끼리 작은 일에도 자주 뭉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큰일엔 큰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게 뻔했기 때문에 서둘러 친척들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고모님들이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가셨다는 말을 들었네요. 며느리는 퇴원해서 친구 집에 살고 있고 아이는 입양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며느리 회복도 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다른 놈 만난다는데 어쩌겠다 하고 관심을 껐는데 이것이 겁도 없이 저희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아기 사진까지 보냈다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더군요. 병원에서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여기저기서 때려대니까 저까지 차마 손을 올릴 수 없어서 참았는데 이것이 그걸 모르고 까불더군요. 저는 아들한테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저희 아들만 나오는 줄 알고 한껏 멋을 내고 살도 빼서 있는 멋 없는 멋 다 부렸더군요. 이것이 커피숍에 들어서서 저를 보자마자 놀라면서 달려와서는 죄송하다고 빌더군요. 너 왜 내 아들한테 전화하니? 너네 끝난 거 몰라? 그리고 넌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자야? 어디 겁도 없이 전화를 해. 내가 그때 너무 쉽게 끝내줘서 너 혹시 미련 같은 거 남았니? 너 내가 무섭지 않은가 본데 제대로 보여줄까? 했더니 예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표정이 싹 변하더니 싸가지 없는 말투로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작정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잘못이 그럼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양다리 걸친 네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건방진 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쉬웠니? 너 똑바로 들어. 너도 이젠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니? 아이가 불쌍하다. 너라는 애가 어미라고 10달을 버텨줬으니 너 앞으로 내 아들한테 2번 다시 연락하면 이대로 끝나지 않아? 만약에 민석이가 계속 본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해준 것을 두고 저를 완만하게 봤더라고요. 이게 돌았는지 너무 당당하게 물어서 순간 제 길을 의심했네요.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나니 그때 참았던 화까지 치솟더군요. 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넌 이게 약이겠다. 저는 일어나서 그것한테 음료수를 컵째 던져버리고 그때 못 잡은 머리채를 잡아서 있는 힘을 다해 죄다 뽑아버릴 생각으로 잡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야리야리해서 힘도 없어서 그런지 아주 팽이처럼 잘도 돌아가더라고요. 주변에선 제가 한 말을 듣고 말리지도 않고 구경이 났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을 건드리면 그때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제 아들도 보는 눈이 없지만 저 또한 그랬다는 걸 생각했네요. 그날 하도 힘을 써서 저녁에 자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때 참았던 것을 풀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이것이 쓴맛이 어떤 건지 알았는지 다신 연락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아이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잘 마음을 추스리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고 그년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혹시나 아이 때문에 군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하더군요.